오늘은 이상한 셈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마창에 글은 제목을 이렇게 좀 통일을 했어요. 이상한 셈 1, 2, 3, 4, 5, 6번까지 제가 새로운 셈에 빠지는 중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8,000원짜리를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식당을 안 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8,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주인은 거기서 얼마가 남아서 최종 이익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뭐 인건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그런 건 따지지 않고 8,000원짜리 팔아서 뭐 5,000원 남거나 정말 잘 남으면 뭐 한 6,000원 정도 남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없습니다. 8,000원짜리 음식을 팔았더니 경쟁력이 없어서 5,000원, 6,000원을 내가 남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재료를 집어넣었더니 손님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곧 폐업을 해야 됩니다. 가게를 헐값에 빨리 팔고 이 지옥을 벗어나야 돼요. 이때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8,00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손님한테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13,000원짜리로 가격을 확 올려보자고요. 그 음식이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뭐 가정이니까요. 13,000원으로 올리고서 나는 주인인 나는 얼마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냥 8,000원짜리 팔 때처럼 6,000원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8,000원짜리를 만드는 주방의 수고와 13,000원짜리를 만드는 주방의 수고가 같다 라고 놓는 거죠. 일소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13,000원짜리를 팔았는데 6,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밖에라고 생각하면은 암담한 겁니다. 하지만 6,000원만 남고 나머지 7,000원을 재료비에 썼으니까 8,000원일 때는 재료비를 2,000원 썼잖아요. 근데 13,000원짜리에는 재료비를 7,000원 썼습니다. 손님이라면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7,000원이나 원가가 들어간 13,000원짜리를 선택하겠죠. 매일 안 먹어도 돼요. 뭐로 매일 뭐 비싼 13,000원짜리를 먹나요? 그렇게 안 먹어도 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 오면 돼요. 그런 손님들이 우리 동네에서만 온다? 아니죠. 옆 동네에서도 와야 되는 겁니다.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주는 집은 없으니까요. 재료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넣는 집은 없으니까요. 다시 또 설명한 거네요. 오늘은 글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0원 팔아서 잘 주기는 제가 볼 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글러먹었습니다. 그 정도 받고서 잘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재료비가 너무 올랐거든요. 재료비가 너무 올라갔고 8,000원 받아서는 참 힘들어요. 근데 손님이 8,000원 이상을 부르면 안 올까봐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8,000원을 매기는 거예요. 안 오는 거보단 그래도 손님이 오게끔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나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왜? 8,000원으로는 만족하는 밥상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셈이고 말도 안 되는 셈인데요. 망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15,000원 매기고서 15,000원짜리로 내용물을 푸짐하게 담고 주인이 가져가는 거는 6,000원만 가져간다 생각하면 그러면 어지간한 식당들
무서울 정도로 내용물을 담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위의 사진은 이 내용하고는 뭐 틀리니까 주의 있게 보실 거는 없고요. 원가라고 하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지는 셈법. 이게 망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망했다고. 이상한 셈 2.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좀 돈을 잘 쓰는 편이에요. 우리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는 컨설팅비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제가 무슨 뭐 컨설팅 하는데 뭐 대단한 수고가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가서 뭐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적만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그리고 새로운 셈을 만들어 드리고요. 좋은 포인트를 찾아 드리고요. 그 집만의 경쟁력을 제 머리에서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큰 원가가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 가게까지 찾아가는 기름값, 제 시간, 이거 외에는 원가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컨설팅비 하나쯤 안 받았다 생각하면 그 돈을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돈으로 우리 손님들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호텔도 잡아드리고 대리비 기꺼이 내드리고요. 심지어 아내들한테 뭐 팁도 주고요. 상품권 있으면 직업에 있는 상품권도 다 꺼내서 나눠주고요. 안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200만 원을 팔다가 130만 원을 팔았어요. 70만 원을 손해봤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예전에는 야, 70만 원도 정말 간신히 팔았는데 이제는 못 판 게 130이구나. 와, 나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 셈은 정말 즐거운 셈이 됩니다. 오픈 빨리 해갖고요. 손님 없는 가게를 맞닥뜨리는 것보다 오픈을 늦추더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고서 손님을 더 받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이로운 일이겠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뿐이 안 남았네. 이 차이.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이상한 셈 3번은요,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6,000원짜리 짬뽕을 팔아서 잘 담아낼 방도가 없으니 6,000원짜리 짬뽕은 그냥 그저 그런 짬뽕입니다. 그걸 8,000원쯤 받고 재료비 한 1,000원, 1,500원 정도 더 넣어주면 조금 더 낫겠죠. 하지만 아예 가격을 더 올려서 손님을 아예 기절시켜 버리는 거죠. 왜? 나는 6,000원짜리 짬뽕을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6,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만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망했다 생각하고 던지는 장사. 의외로 이거 굉장한 묘책이 됩니다. 4번은요. 저희 마창식당에서 원두커피 주고 뭐 부침개도 주고 계란 후라이도 주고 뭐 다 줘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일용 앞치마 안 하고 그냥 주류에서 주는 색깔 있는 컬러풀한 그런 앞치마 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죠. 장사가 안 돼도 돼요. 뭐 손님 없어도 돼요. 뭐 매출 적어도 돼요. 나는 그래도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따라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왜냐? 굳이 저렇게 주면서까지 장사하는 거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압구정동 뭐 40평대가 뭐 56억에 매물로 나왔다가 그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값이 더 뛸 거라는 생각에. 놀라운 일입니다. 4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50억을 넘는다는 소리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다시 들어갈 마음도 없고요. 뭐 돈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남양주로 가지도 않을 거고요. 제 고향도 아닌데 거기 가서 살 이유도 없으니까요. 저는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가서 살면 굳이 필리핀 이민 가서 사는 것보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단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우리 청주 내덕동인가 내곡동인가 늘 헷갈리네요. 금룡이라는 중국집. 원래 이 친구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던 식당을 물려받아서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골들이 엄청 많았죠.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를 했을 때도 월 매출이 1억 정도는 됐어요. 근데 배달 매출이 7, 8천이었고요. 홀 매출이 한 2, 3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호가 저에게 저는 배달보다 홀 매출이 높은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마창의 문을 두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쓸데없는 메뉴는 다 버리게 하고요. 주력이 되는 메뉴를 밀고 나가라고 했고요. 가게의 스토리를 만들어 줬고요. 배달을 끊으라고 했어요. 배달을 끊어야 된다. 홀이 올라가려면 배달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너무 힘들었겠죠. 배달로만 7, 8천 매출인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 그걸 컨설팅이라고 말한 놈이 이상한 놈이겠죠.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배달 안 합니다. 배달 안 하고 테이블 지금 12개에서 중국집이죠. 뭐 이것저것 메뉴, 뭐 동네 중국집보다는 메뉴 수가 적지만 우리 마창 식당 중에서는 메뉴가 가장 많아요. 그 메뉴를 테이블 12개에서 저렇게 손님들 줄 세워가면서 1억 이상을 팝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뎅을 시작했어요. 손님들한테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오뎅을 준비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후라이를 준비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공간이 후라이 공간이에요. 후라이 해서 드시라고. 후라이 해서 놔뒀더니 사람들이 계란말이를 해 먹더래요. 대단하죠, 손님들은. 이 오뎅도 한 테이블에서 뭐 몇 분이 드셨나는 모르겠지만 돌짜장 하나를 뭐 잘해야 뭐 세네 명이 드셨겠죠? 근데 지금 오뎅 꼬치는 몇 개예요? 한 8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매워요, 이게. 정말 매워요. 저는 뭐 반컵 먹고서 아주 그냥 땀이 폭포처럼 흘러갔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 매운 거를 지금 한 10꼬치나 먹었네요. 자, 이거 안 줘도 그만이에요. 안 주고서도 후라이 서비스 안 하고서도 테이블 15개일 때 그때도 억대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테이블 2개를 빼고서 후라이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줬죠. 테이블 2개를 빼고서. 그리고 얼마 전서부터 테이블 하나를 또 빼서 이제 오뎅 기계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금룡을 알고 있는 손님들은 짜장면 짬뽕이 먹고 싶을 때 다른 집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금룡이가 좀 비싸요. 삼선 짬뽕도 청주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 16,000원 받아요. 돌짜장 25,000원 받고요. 대체로 비싸요. 불고기 짬뽕도 뭐 12,000원인가 하니까요. 근데 비싸기만 한 게 아니죠. 그만큼 넣어줘요. 손님이 먹으면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끔 푸짐하게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떡라면론, 그걸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안 줘도 그만이고요. 그래도 줄은 씁니다. 하지만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주인도 신나고 손님도 신나겠죠.
그렇게 테이블당 한 1,000원쯤 원가를 주인이 양보해주면 줄은 더 길어질 테지요. 대기를 해서 먹는 손님이 점점 늘어나겠죠. 왜냐? 중국집에서 계란 후라이 몇 개씩 먹으라고 하는지 보셨어요? 중국집에서 맛있는 오뎅, 매운 오뎅, 돈 주고 사 먹는 오뎅 그냥 먹게끔 해주는 중국집 보셨나요? 없으니까 이 집을 가는 거겠죠. 기다려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셈을 하시라고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창 식당들 공부를 그런 주인 맛집, 요새 제가 주인 맛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인 맛집이 되시라고 컨설팅 공부를, 식당 공부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